동서, 반찬 좀 챙겨왔어. 어머님이 동서 바쁠 거라고 가져다 주라고 하셔서. 어머님도 참, 반찬은 사 먹으면 되는 건데 매번 이러신다니까. 동서 애 낳고 몸 푼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신가 봐. 그러게 말이에요. 참,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걱정이신지 말도 못해요. 하긴 드디어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럴 만도 하시죠. 그러게, 동서 덕에 내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하긴 원래는 형님이 먼저 아이를 봤어야 하는 건데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형님 속도 말이 아니시겠어요? 나? 내 속이 왜? 왜긴요. 형님 그동안 부담감 있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자식 노릇 못한 건 맞잖아요. 뭐 아주버님도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건 아니겠지만 장남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누워만 있으니 괜히 둘째인 저희들이 부담될 수밖에 없죠? 동서,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 나랑 우리 남편 때문에 부담스러웠어? 그럼 아니겠어요? 솔직히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이유 중에는 남편이 둘째라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장남 따로 있으니 나는 며느리 도리 안 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웬걸? 아주버님이 그 꼴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자식도 없으니 어머님 아버님도 사정 아시니까 안타까워서 말은 안 하셨겠지만 형님이 임신을 못 하셔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손자를 얼마나 기다리셨겠냐고요. 동서, 그래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남편이 아픈 게 우리 탓이야? 누가 그렇다고 해요?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도 불편한 게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동서가 입양까지 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둘째까지 낳고. 그래서 우리가 유산 안 받겠다고 했고 아버님이 동서 그만큼 챙겨주셨으면 된 거 아니야? 받은 만큼 도리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다고 내가 등 떠밀어서 동서가 자식들 키우는 건 아니잖아. 누구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이 있는데 동서가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어머, 형님 저한테 자격지심 있으셨나 보다. 왜요? 아픈 남편이랑 결혼해서 자식도 없고 유산도 못 받게 생겨서 배 아프세요? 동서 정말 왜 그래? 나랑 싸우고 싶기라도 한 거야? 제가 뭘요? 저는 그냥 할 말을 한 건데 괜히 예민하신 건 형님이시면서.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 동서에게 시어머니의 반찬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는 동서가 부럽고 기특해 축하를 전했는데 돌아오는 건 동서의 비꼬는 말과 불만이었어요. 아무래도 동서는 저의 축하가 고깝게 들렸거나 제게 쌓인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맏며느리인 제가 아이도 없이 지내는 바람에 둘째 며느리인 자신이 고생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1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앓아눕는 바람에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누구보다 갖고 싶었지만 아픈 남편을 돌보기 바쁜 제가 임신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딩크족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저희에 대한 시부모님의 기대가 둘째네에게 쏠렸던 게 동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다고 그게 저희 탓은 아닌데 말이죠. 심지어 아이 덕분에 시댁에서 받은 것도 많았거든요. 그동안 몸매 망가진다고 임신하기 싫다던 동서는 아이를 바라는 시부모님과 시동생의 등살에 몇 년 전 아이를 입양했는데 아이를 입양하고 몇 년 만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식이 둘이 되자 시부모님은 동서네가 여러모로 고생한다며 유산을 미리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저희 부부는 반대하지 않았고요. 그 정도면 동서가 제 대신 맏며느리 노릇을 한다고 그래도 이해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여전히 불만이 많은지 동서가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라고 아이가 갖기 싫어서 안 갖는 줄 아는 건지 뻔히 상황을 다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동서가 야속했지만 제 성격상 동서에게 화내며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일로 싸우기도 싫었고 그냥 아픈 남편과 내가 죄인이구나 하며 넘어가기로 했죠. 그래, 나 때문에 동서가 고생이야. 미안해. 됐어요. 뭐 그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무튼 볼일 끝나셨으면 돌아가 보세요. 반찬은 냉장고에 정리 좀 해주시고. 알았어. 근데 동서, 우진이는 어디 갔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 아니야? 온 김에 우진이 좀 보고 싶은데? 형님 자식도 아닌데 뭐 하러요? 동서, 정말 왜 그래? 그래도 시조카인데 보고 싶을 수도 있지. 이제 보고 싶어 하지 말고 가세요. 걔 이제 우리 집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진이가 집에 없다니. 어디 갔어? 다시 돌려보냈어요. 보육원으로. 뭐? 돌려보내다니. 왜? 왜긴 왜요? 더 못 키우겠으니까 보낸 거지. 이제 친아들이 태어났는데 제가 걔까지 어떻게 돌보겠어요? 둘은 못 키워요. 그래서 힘들 것 같아서 돌려보냈죠. 지금 우진이를 파양했다는 말이야? 농담이지? 농담이라뇨? 누가 이런 걸로 농담을 해요? 동서가 입양해서 키우던 시조카가 보이지 않기에 조카를 찾았더니 동서가 아이를 보육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황당해하는 제게 동서는 친자식이 생겼으니 입양아가 필요 없다는 무심한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키우던 아이를 돌려보내는 게 말이나 되는 건지 저는 동서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서? 우진이도 동서 아들이잖아. 그런데 친자식이 태어났다고 바로 애를 버린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동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 애초에 저는 입양할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손주를 원하셔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진짜 제 자식이 태어났으니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 그렇게 불쌍하면 형님이 데려다 키우시던가요. 뭐? 동서, 말이면 다야? 요? 애가 불쌍하니 뭐니 가식은 다 떨어놓고 정작 책임지기는 싫은가 보죠? 그런 게 아니라 하긴 남의 새끼 걷어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형님 말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일이죠. 근데 저한테는 변수가 생겼잖아요.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남의 자식까지 거두겠어요? 둘이 한 집에서 같이 키웠다가 괜히 걔가 질투심에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진이가 그럴 애야? 애가 얼마나 순하고 착한지 모른다고 동서가 그렇게 말했었잖아. 그렇다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우진이도 동생이 태어나서 좋았을 텐데 어떻게 애한테 그럴 수 있어? 그거야 모르는 거죠. 내 배로 낳은 애도 아닌데 걔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애들은 원래 영악하고 못돼서 착한 척하다가 한순간에 돌변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애는 집에 못 두겠네요. 동서,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그래도 데려다 키운 정이 있는데 정말 우진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되고 가여우면 형님이 키우시라고요. 그러고 보니 마침 형님네는 애도 없고 딱 맞잖아요? 아주버님 상황 보면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 같은데 자식 없을 팔자에 데려다 키우세요. 내가 우진이를 어떻게 키워?
내 상황 어떤지 동서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해? 우리가 왜 애가 없는지 동서가 몰라서 이래? 그러니까 정 아쉬우시면 걔라도 데려가시라고요. 형님도 걔 예뻐하셨잖아요. 걔도 나보다 형님을 더 따르는 것 같던데요, 뭘. 애초에 우리가 걔를 왜 입양했는데요? 형님네가 애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아픈 남편 챙기는 것도 벅찬데. 그럼 입 다물고 그냥 계세요. 자기가 갖다 키울 것도 아니면서 무슨 말이 많아? 형님,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걱정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도 위선이에요. 가식이고 가짜는 동정이라고요. 어차피 책임 못 지는 거 똑같은데 저나 형님이나 뭐가 크게 다른 것 같아요? 동서 정말 너무한다. 동서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형님이야말로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형님이 부모가 안 되어봐서 그래요. 직접 애 낳아봐요. 남의 자식이 귀한지 내 자식이 귀한지. 자기 자식 위해서라면 못할 거 없는 게 부모거든요. 하긴 형님은 평생 절대로 알 수 없겠지만. 무정한 동서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사라졌습니다. 저게 사람이 맞는지, 내 동서라는 사람이 저런 인간이라는 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동서가 그동안 그 아이를 마음으로 품어서 키워온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시부모님의 유산을 바라고 가식을 떨었던 듯 했습니다. 입양이기는 했어도 손주를 귀여워하셨던 시부모님이 그동안 동서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금 동서가 살고 있는 집도 시부모님 덕분에 마련한 거였고요. 그런데 막상 진짜 친자식이 태어나니 입양해 온 아이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죠. 심지어 이런 사실을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던 건지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동서가 우진이 파양시킨 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 우리도 들었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두고 보신 거예요? 어머님이라도 말리셨어야죠. 아버님도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으세요? 애들이 결정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니? 그렇다고 나이 든 우리가 그 애를 대신 키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안 되겠다고 하니 우리도 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우진이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손자라고 예뻐하셨으면서 그런 손자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으세요? 버리다니, 너도 말이 좀 심하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너라도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가족끼리는 이해하고 보듬어야지. 너 괜히 둘째한테 그런 소리 말고 잠자코 있어라. 어차피 돌려보낸 거 이제 걔는 우리랑 상관없는 아이야.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실망이에요. 그동안 아이 없는 집의 귀한 아이라며 다들 예뻐할 때는 언제고 결국 핏줄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파양된 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 하나뿐인 듯했죠. 아이가 입양되어 올 때가 7살이었고 이제 벌써 10살인데 이제 와서 파양하는 건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 다른 집에 갔던 아이가 재입양이 되는 것도 드물고 입양을 가기에는 아이의 나이가 너무 많아 입양이 어려울 게 뻔했습니다. 그걸 분명 동서도 다른 식구들도 다 알 텐데 그냥 아이를 보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다들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는 아픈 남편 곁을 지키는 며느리라고 잘해주셔서 시부모님을 좋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시부모님을 웃으면서 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 파양간 우진이 상태가 걱정이었어요. 그동안 동선의 가정에서 적응했다 다시 보육원에서 지내야 하니 잘 지낼 수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아이가 또다시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어쩌고 있을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정말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진이 어떻게 하면 좋아? 애도 알 거 다 알 나이라서 충격이 클 텐데 어떻게 그런 애를 그냥 보내버릴 수가 있는지. 다들 정말 재수 씨 의견에 동의했다는 거야? 대놓고 말들은 안 하지만 다들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동의한 거지. 내가 어머니한테 알고 계셨냐 여쭸더니 동서 의견에 따라야 하겠다며 어머님도 어쩔 수 있겠냐는 말씀만 하시더라. 너무 충격인 거 있지.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런 짓을. 우진이 걱정하는 건 지금 당신이랑 나뿐이야. 근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가 될 일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데려다가 키울 수도 없고. 나만 멀쩡했으면 우리가 데려와도 됐을 텐데. 미안해 여보. 내가 이 모양이라. 왜 당신이 미안해해. 당신 탓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와중에 동서는 내 탓이라고 그러더라. 나한테 애가 없어서 자기가 입양까지 한 거라고. 언제는 유산 다 받는다고 좋아하더니 동서도 참 너무하다 싶어. 재수씨, 보기보다 계산적이네.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우리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데려다 키울 수도 없고. 나는 당신만 괜찮으면 데려오고 싶은데 아무래도 나 때문에 좀 그렇지. 내가 제대로 가장 노릇도 못하는데 당신한테 부모 역할까지 떠맡길 수도 없고. 당신도 우진이 걱정돼? 그럼 당연하지. 나도 그새 우진이랑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 애가 당신을 유독 따랐잖아. 그건 그렇지. 내가 애가 없어서 조카한테 정이 많이 갔었나 봐. 그래, 그런데도 당신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우진이 보육원에서 지낼 거 알고도 당신 마음이 편하겠냐고. 불편하지. 아마 계속 신경 쓰일 거야. 그럼 우리가 데려오는 건 어때? 나야 당신 혼자 고생할 거 생각하면 이런 말도 쉽게 못하겠지만 당신이 우진이 때문에 계속 마음 쓰이느니 그러는 편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나도 모르겠어. 남편도 저처럼 아이가 신경 쓰이는 듯 보였지만 직접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몸 상태에 선뜻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고생해야 할 저를 걱정해서 그랬겠죠. 저도 아픈 남편 간병하는 상황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을 꼬박 밤을 새우고서 결국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내렸어요. 이미 정이 들 대로 들어버렸는지 우진이가 보육원에서 울고 있을 걸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진아. 큰엄마? 큰엄마. 우진아. 그래, 큰엄마야. 우리 우진이 잘 있었어? 큰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저 보러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우진이 보러 왔지. 미안해. 큰엄마가 늦게 와서. 우진이가 여기 있는지 너무 늦게 알았어. 큰엄마. 그렇게 아이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자마자 보육원에 달려간 저는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을 알고 그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안타까워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제가 눈물을 보이면 아이가 더 슬퍼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에 저는 겨우겨우 목구멍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우진아, 잘 있었어? 큰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보고 싶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랬구나. 큰엄마도
우리 우진이 많이 보고 싶었어. 우진아, 큰엄마 좋아? 그럼 큰엄마랑 같이 갈래? 네? 제가요? 제가 큰엄마 따라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우진이는 우리 가족인데 같이 가도 되지. 우진이만 좋으면 큰엄마가 앞으로 우진이 엄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엄마요? 정말 큰엄마가 우리 엄마 되는 거예요? 우진이가 싫으면 안 되겠지만 우진이가 원한다면 말이야. 큰엄마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우진이한테는 최선을 다할 거야. 큰엄마는 절대로 우진이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정말이에요? 정말 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절대로 다시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럼 같이 갈래요. 큰엄마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나랑 가자, 우진아. 저는 아이에게 먼저 의사를 물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데려오고 싶다고 해도 아이의 결정이 더 중요했기에 많이 모자라지만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도 괜찮겠냐고 솔직하게 물었죠. 그러자 아이는 너무 좋아하며 저를 따라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말에 아이가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던 저는 결국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이 앞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도 두렵고 서글펐는지 덩달아 우는데 그렇게 저와 아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그리고 저에게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진아, 이제 내가 네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든 너는 책임지고 잘 키울 테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 알겠지? 네, 엄마. 저도 착한 아들이 될게요. 제가 잘할게요, 엄마. 우진이 너는 잘할 필요 없어. 노력은 어른이 해야지. 너는 존재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란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게. 그렇게 아이를 데려온 저는 아이를 깨끗이 씻겨주었습니다. 보육원에 워낙 일손이 없다 보니 10살 난 아이까지 챙기기 힘든 건지 아이가 며칠 만에 아주 꼬질꼬질해져 있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삶이 열악하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려오기로 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아이도 부모의 빈자리가 컸던 건지 큰엄마였던 저를 곧잘 엄마라 부르며 따랐고 저는 그런 아이를 친자식처럼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잘 씻기고 재운 저는 아이의 짐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우진이가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가장 먼저 정리하게 되었죠. 3년 전 우진이가 처음 동선에 입양되어 저희 식구가 되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가방이었는데 그게 우진이의 애착 가방이었어요. 제가 별거 아닌 우진이 가방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던 건 이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때문이었죠. 낡고 오래된 가방을 동서가 버리려고 하던 걸 우진이가 보채고 오는 바람에 번번이 못 버렸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지급해주는 가방이 아니었는데 아이 말로는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다고 했으니 아마도 아이의 친부모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가며 두고 갔던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아마 우진이도 그래서 그 가방을 여태 지니고 있었던 듯했고 그래서 저도 그 가방을 소중하게 생각해 조심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가방을 조심히 정리하고 있는데 가방 깊은 곳 안쪽에서 뭔가 걸리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싶어 하며 꺼내보니 웬 낡은 신분증이더라고요. 여보, 우진이 가방에서 이런 게 나왔어. 이게 뭐지? 신분증이네? 젊은 여자 같은데? 설마
우진이 부모 아니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 가방이 우진이 부모가 우진이를 보육원에 맡기면서 두고 간 가방인 것 같더라고. 우진이가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 이 가방을 두고 간 모양이야. 아기용품들 같은 게 담겨져 있었나 봐. 우진이 애착 가방이라 그러더라고. 그럼 자기 신분증이 있는지 모르고 두고 간 건가? 그렇지 않을까? 애 이름만 남기고 버리고 간 부모인데 설마 자기 신분증을 두고 갔을 리가 없잖아. 그랬으면 진작 부모를 찾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아이를 버렸으니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고 실수였나 보다. 이 여자가 우진이 부모는 맞을까? 아니면 어쩌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겠지. 신분증 속 주인공이 이 가방 주인일 거라고 그런 가방을 아이와 같이 버린 거라면 아마도 우진이 엄마겠지.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그래야 하나? 그럼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는 거야? 이제 겨우 우리 가족이 됐는데. 아니지.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는 친부모가 나으려나? 글쎄, 친부모가 맞다고 해도 데려가려고 할까? 여태 안 찾는 거 봐서는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사람이 정말 우진이 부모라면 연락을 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 그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우진이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고. 남편과 저는 가방에서 발견된 신분증이 우진이 친부모일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구석에 숨겨져 있기는 했지만 동서가 여태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데려다 키운 아이라 관심이 덜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그걸 발견한 것이 놀라우면서도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우진이 친엄마일 것이라면 제가 우진이를 돌려보내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아니라고 우진이를 데려오는 걸 고민했으면서 그새 제가 아이에게 정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아이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으면서 이미 우진이를 제 아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모의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었기에 저는 우진이의 친모를 수소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신분증이 있으니 경찰에 물으면 금방 소식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에 찾아가 보았는데 금방 연락이 닿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상황은 난관에 빠졌습니다. 이거 연락을 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왜요? 신분증만 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저희가 이분한테 연락드리면 되는 건데 지금 이분이 국내에 안 계시네요. 재외국민이라고 확인되어서요. 재외국민이요? 해외에 있다는 말인가요? 네, 기록으로 보니까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나 봐요. 국내에 주소지도 없고 아무래도 저희가 연락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미국 쪽으로 연락을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대사관이라던가 그건 저희 능력 밖의 일이라서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긴 한국보다 개인정보법이 더 세서요. 안타깝지만 저희가 더 해드릴 게 없네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이 사람이 저희 아이 친모가 맞는 것 같은데 아이가 잘 지낸다는 소식이라도 전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도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직접 찾아보시면 모를까. 제가 직접요? 신분증만 있으면 경찰서들이 금방이라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재외국민이라 국내에는 거주지도 없었고 경찰로서도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아이의 친모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나 별별 고민을 했던 것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친부모의 소식을 그리워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우진이 친모를 어떻게든 찾아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탐정을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면 우진이의 친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금방 찾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아이의 친모의 소식은 쉽게 들려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 직접 발품을 팔아 찾으러 다녀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금액도 많이 들고 부담이 되기도 많이 되었지만 우진이를 위해 친모의 소식을 내내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드디어 아이의 친모와 연락이 닿게 되었죠. 여보세요? 안선영 씨? 안선영 씨 맞으세요? 네, 제가 안선영이에요. 저를 계속 찾으셨다고요? 맞아요. 그쪽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얘기는 대충 들으셨죠? 제가 지금 우진이 데리고 있다는 거. 들었어요. 우진이를 입양하신 분이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밖에 없네요. 예? 그거 말고 다른 말씀하실 건 없으신가요? 우진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아이는 잘 크죠? 그거면 됐습니다. 혹시 아이를 데려가시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죄송해요. 염치 없지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직접 키울 형편이 안 되어서요. 미국에서 자리 잡게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모아둔 돈도 없어요. 미국으로 오게 된 것도 먹고 살 길이 너무 안 보여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 생각하고 최후의 선택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받을 길도 없고 지금으로서는 저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저희 우진이 좀 잘 돌봐달라는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린 거예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희 우진이 대신 잘 키워주세요. 분명 저보다는 잘 키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더 물어볼 겨를도 없이 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과 우진이를 대신 잘 키워달라는 말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전화번호를 바꿔버린 건지 다시는 그 여자와 연락이 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여자의 의중을 알게 된 저는 친모를 이해하려 하며 더 이상 아이의 친모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과 어떤 심정으로 아이를 보육원에 버리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버린 심정 또한 편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우진이 친모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진이 친모의 당부대로 아이를 대신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역시나 저로서도 부모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진이가 다루기 힘든 아이거나 남의 자식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못난 부모라서 그랬어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크고 해주고 싶은 것은 참 많은데 제가 그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점점 더 건강이 나빠져갔고 제가 남편의 간병을 하느라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간병비와 생활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재산을 다 깎아먹기 직전에 남편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에 걸린 그 시점부터 남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초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 없이 아들과 둘만 남은 제 신세가 처량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부은 눈으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떠난 남편에게 원망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10년 넘게 버텨준 남편 덕에 저는 그동안 충분히 행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쉽게도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게는 우진이가 있으니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들을 열심히 키우며 남은 제 인생은 부모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그 후 아들과 단둘이 된 저는 시댁과도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없으니 시댁에 왕래를 하는 것도 이상하다 싶었고, 사실 우진이의 파양 사건 이후로 동서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과도 멀어진 탓에 저도 더 이상 그 집 식구들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진이를 제 자식으로 키우며 산 지도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진이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도 우진이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모범생으로 잘 자라주었어요. 덕분에 저도 한시름 걱정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난 아들을 둔 탓에 저는 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의 능력치에 비해 제가 해주는 게 너무 없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죽고 시댁과 연을 끊은 뒤로 저의 경제적 사정은 그리 여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있던 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하다 보니 남편이 떠난 즈음에는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이라고는 방 2개짜리 빌라가 전부였고, 그래서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끊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때는 우진이가 아직 어려서 제약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급식실 조리사 아니면 마트나 청소 일을 다니며 힘들게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힘들기도 했고 몸이 축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아이가 커가다 보니 제가 버는 벌이로는 점점 생활이 어려워져 가더라고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학원이며 과외며 이리저리 투자해야 할 곳이 많았는데 그런 게 워낙 비싸니 제 형편에서는 빠듯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 저 학원 안 갈래요.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할게요. 무슨 소리야?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유명해서 자리 없다고 줄 서서 나온 건데 그걸 왜 그만 다녀? 그냥요. 학원 하나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 이제는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아서요. 또 너무 비싸기도 하고. 네가 왜 학원비 걱정을 해? 돈은 엄마가 버는 거지. 네가 왜 그런 걸 신경 써?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저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요. 자식이 부모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다른 집 부모들은 별거 다 해준다는데 엄마가 이 정도도 못 해주는 게 더 문제지. 아무튼 엄마가 학원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할 수 있어. 애가 왜 자꾸 돈 걱정을 하는지. 철이 일찍 든 아이는 늘 그렇게 제 걱정을 하곤 했어요. 그럼 저는 그런 아이가 기특하고 가여워서 더 잘해줄 수밖에 없었죠. 제 걱정을 하는 아이의 마음을 놓이기 위해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남몰래 걱정이 많기는 했습니다. 당장 학원비야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다지만 내년이면 아들이 대학에 가야 하는데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답했거든요. 그렇게 아이의 학비를 걱정하던 저는 결국 투잡을 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저녁에는 아이가 학원에서 늦게 들어오니 제가 그 시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파트타임으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저는 일하러 간 집에서 익숙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 떠나고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려
동서도 그 뒤로 내내 소식을 몰랐는데 일하러 간 집이 동선의 집이더라고요. 어머, 형님? 정말 형님이세요? 여기가 동서 집인 줄은 몰랐는데. 오랜만이네, 동서. 아니, 안 그래도 형님 소식 궁금했는데 그동안 연락도 없으시더니 이러고 지내셨어요? 파출부 하시면서? 그러게, 동서는 여전히 좋아 보인다. 잘 지냈어? 저야 뭐 잘 지냈죠. 제가 못 지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아, 참. 형님은 둘 다 없죠? 무슨 소리야. 내가 그이 떠나고 여태 남편 없이 산 건 맞지만 아들은 없지 않지. 동서도 알잖아. 동서가 버린 우진이 내가 거둔 거. 어머, 형님 걔 아직도 데리고 계셨어요? 아주버님까지 그렇게 되시고 형님 사정 어려워졌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남의 집 파출부나 다니실 정도로 힘드신 것 같은데 여의치도 않은 형편에 어떻게 고아를 걷어 키우세요? 진짜 대단하시네.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 그래도 한 번 거둔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어?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지. 형님 참 대단하시네. 친자식도 아닌데 어떡해. 아무튼 덕분에 오랜만에 형님 보고 좋네요. 안 그래도 생판 모르는 아줌마들 영 불편해서 일 시키는 게 마뜩찮았는데 형님이 와주신다니 마음이 놓여요.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남보다야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아시잖아요. 없이 사는 사람들 손버릇 나쁜 거. 집에 모르는 사람들을 두고 부렸더니 뭐가 자꾸 없어지지 뭐예요? 근데 형님은 뭐 그럴 일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설마 알만한 사이에 사고 치시지는 않으시겠죠? 동서는 참 여전하네. 오랜만에 동서는 참 진절머리 날 만큼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사람 성격이 저렇게 변하지도 않는 건지.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동서의 모습에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이래서 동서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건데 어쩌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나 솔직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동서는 너른 집에서 고생 모르고 사는 모습인데 저는 혼자 자식 키우며 남의 집 파출부나 하는 신세였으니 동서 눈에는 제가 무시당할 만하다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그런 동서 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하는 입장에 찬물 더운 물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서네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동서는 그런 제 꼴이 우스운지 저를 볼 때마다 딴지를 걸고 놀려대곤 했습니다. 제가 동서가 파양한 우진이를 데려온 일이 가증스럽다 싶었는지 자꾸만 제 앞에서 아이 얘기를 꺼내고 제 선택을 조롱하더라고요. 형님도 참 미련하셔. 그러게 그때 뭐하러 그러셨어요? 제가 걔를 파양하건 말건 형님이랑은 별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아주버님 병간호하기도 바쁘신 분이 괜히 고아를 입양하셔서 여태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아니었으면 지금쯤 형님도 새 출발하셨을 텐데. 하여간에 우리 형님 그 착한 심성 때문에 사서 고생이시네요. 나는 고생이라 생각 안 해. 내가 오히려 우진이 덕분에 살지. 그 사람 떠나고 나 혼자였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기 팍팍하지는 않았겠죠. 남의 집 일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참 대단하시지. 그런 소리 마라, 동서. 우진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 아들이고 내 식구야. 어떻게 가족을 형편 때문에 버리나? 네, 아주 대단한 모적 나셨네요. 그래서 그렇게 걷어 키운 아들은 잘 컸대요? 아니, 걔도 염치가 있으면 일찍 철이 들어야지. 철 들었을 만한 애가 지 엄마 고생하는 건 모른대요?
고아 걷어 키워줬으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양부모한테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걔 이제 곧 성인 아니래요?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일 좀 시키세요. 괜히 형님 혼자 고생하시지 말고. 우리 우진이 아직 고등학생이야. 한창 공부하기 정신없는 애가 무슨 일을 해? 동서도 자식 있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해? 어머, 형님, 걔 대학 보내시려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성인 될 때까지 걷어먹였으면 된 거지. 무슨 대학이에요? 걔는 그걸 또 가겠대요? 진짜 주제를 모르나 보다. 애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거야. 실력이 안 되면 몰라도 우리 우진이 공부 잘하거든? 그럼 당연히 대학 보내야지. 걔가 공부를 잘해요? 어릴 때는 받아쓰기도 맨날 틀리고 그러던데. 하긴 잘해봐야 뭐 얼마나 잘한다고. 형님, 괜히 애매한 재능에 매달리지 말고 적당히 손 떼세요. 원래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는데 미래도 없는 애한테 투자했다가 괜히 형님만 돈 버리고 고생해요. 형님도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노후 준비 해두셔야죠. 아니면 설마 그 애한테 자식 노릇 바라시는 건 아니죠? 나야 우진이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우진이가 행복하기만 바라지만 그렇다고 내가 우진이한테 부모 노릇 안 할 수는 없지. 내가 우진이 엄마인데 소용없더라도 뒷바라지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동서도 아들이 공부 못한다면서 유학 보낼 준비하잖아. 애가 영어도 못한다는데 그런 거 보내는 게 더 낭비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땅 고아랑 우리 아들이 어떻게 똑같아요? 걔는 도와줘봐야 은혜도 모를래지만 우리 아들은 내 핏줄이잖아요. 동서는 저를 무시하는 걸로 모자라서 제 아들까지 무시했습니다. 자꾸 고아라느니 잘해줘봐야 은혜를 모를 거라느니 하는 동서의 막말을 자꾸 듣다 보니 저도 견디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급하다 그래도 이런 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 저도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더 약이 올랐죠.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겨 소식을 몰랐던 우진이의 친모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우진이의 친모는 그동안 자신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이야기해왔습니다. 처음 우진이를 가졌던 일, 어려운 형편에 아이를 두고 돈 한 푼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 남이 버린 빵을 주워 먹으며 힘겹게 버틴 일, 고생하며 사업을 시작한 일까지 몇 시간에 걸친 긴 이야기를 들으니 우진이 친모도 참 가여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새 그녀의 고생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 역시 내내 우진이를 그리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너도 참 고생 많았다. 아이한테 어떻게든 당당한 모습으로 나서고 싶었어요. 사업도 그래서 시작한 거고요. 덕분에 저도 이제 꽤나 성공했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LA 부촌에 집도 있고요. 100평이 넘는 집이라 저 혼자 살기는 너무 넓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언니도 우진이랑 같이 건너오실래요? 우진이라면 몰라도 나까지? 우진이가 엄마 없이 오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언니한테 은혜를 갚아야죠. 그렇다고 제가 이제 와서 친모 자리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가진 이 여유를 우진이와 언니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도 갑자기 미국이라니. 언니, 제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한 저희는 어느새 서로를 언니 동생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친모도 저를 언니라 부르며
우진이와 제가 함께 미국으로 건너오기를 바라더라고요. 미국으로 가면 우진이에게도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거고 우진이에게는 새 삶이 펼쳐질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같이 있어도 되는 건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선 아이의 결정이 중요했던 저는 우진이에게 친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행히 착한 우진이가 친모의 사연을 이해하며 친모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깊은 대화 끝에 결국 저도 우진이를 따라 미국으로 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일해주던 동서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죠. 동서, 나 내일부터는 일 못 나올 것 같아. 예? 왜요? 아니,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청소는 누가 하라고? 그건 동서가 알아서 생각해 봐야지. 미안하지만 나도 사정이 급해서. 우리 우진이 유학 문제 때문에 급하게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거든. 그래서 시간이 없네. 유학이요? 걔가 무슨 유학을 가요? 설마 형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유학까지 보내주겠어? 동서도 알다시피 나는 파출부잖아. 그럼 무슨 수로 유학이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진이 친모가 연락이 왔거든. 우진이 친모가 1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지금 거기서 사업을 크게 한다더라고. 그동안 나한테 맡겨두고 미안했는지 보답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 있지? 그래서 때마침 우진이 대학 문제도 있고 나도 겸사겸사 같이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 우진이 엄마가 나만 좋으면 같이 살자고 그래서. 집이 어디라더라? LA에 헐리우드 배우들 사는 그 동네라 그러던데. 그 동네가 그렇게 비싸다며? 근데 거기 산다는 거 보면 진짜 엄청 성공했나 봐. 그치? 헐리우드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뭐 내가 괜히 싱겁게 거짓말이나 하겠어? 아무튼 그래서 나도 같이 가기로 했어. 나는 우진이만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자식 키워준 게 너무 고맙다면서 나한테 꼭 보답을 하겠다고 그래서 말이야. 나도 우리 우진이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여기서 혼자 남아봐야 고생밖에 더 하겠어. 미국살이가 걱정은 되지만 우진이 친모가 워낙 돈이 많아서 뭐든 다 마련해준다고 몸만 오라고 하니 나도 용기 내봐야지. 동서가 그랬지. 고아 걷어봐야 뭐 하냐고. 근데 동서 말이 틀렸네. 내가 우진이 덕분에 아주 로또를 맞았잖아. 아니, 그럼 나는요? 애초에 걔 거둔 건 난데 나한테는 뭐 안 해주겠대요? 뭐? 아니, 동서가 우진이한테 뭘 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안 그래도 내가 동서가 파양한 얘기하니까 도리어 화를 내던데? 우진이 친모 미국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랑도 많이 안다더라. 그래서 아동학대로 고발한다는 걸 내가 겨우 말렸어. 그래도 우리가 한때 가족이었는데 내가 동서 고생하는 꼴을 어떻게 보겠어? 고소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괜히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헛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러고 보니 동서도 아들 유학 보낼 거라며? 그럼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알기로는 미국 한인 커뮤니티가 워낙 좁아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안다던데. 거기다 우진이 친모가 사업가라 아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아서 힘이 좀 있다나 봐. 근데 그런 사람 신기 잘못 건드리면 아들 유학 보낼 수나 있겠어? 형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어머, 협박으로 들렸어? 맞아, 나 동서 협박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 남은 아들 인생까지 망치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 동서.
앞으로는 심보 곱게 쓰고. 알겠지? 동서는 우진이 친모 소식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언제는 고아 걷어봐야 손해라 그러더니 정작 제가 우진이 덕에 미국으로 간다니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자기 몫은 없느냐 기웃거리는 거죠. 파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바라는 게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동서에게 자식 유학 보내고 싶으면 정신 차리라며 마지막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동서도 겁을 먹었는지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우진이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는 미국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진이는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우진이 엄마의 도움으로 영어를 배우며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아직은 낯선 곳에서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하지만 우진이 엄마와 우진이의 도움 덕분에 편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진이 친모와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지만 저희는 금세 친자매처럼 가까워졌거든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 가족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와 우진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